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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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마이크 괜찮죠, 지금? 네. 네.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좀 아까 오늘 현충일이죠, 그죠? 예, 목념하라고 사이렌 울렸는데, 다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다들 오고 계시던데. 예, 무슨 좋은 일 있나요, 오늘? 아, 성적표가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 봐요. 예, 그래. 모의고사 언제 봤는데 성적표가 지금 나왔어요? 아, 저번 주 일요일 날? 예, 그래요. 지지난번보다 좀 올랐네? 모의고사 성적이? 좀 쉬웠는가 봐요? 그건 아니고, 예.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진도 업무 위탁에서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별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다. 행정수수료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업무 위탁은 이제 원래 관의 업무인데 이거를 이제 외부 기관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수탁 기관이라고 하죠. 이 수탁 기관에다가 업무를 맡기는 거, 이걸 이제 위탁 업무라고 얘기하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제 우리 과목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교육은 이제 뭐 실무, 연수, 직무, 사고 예방 교육 되게 여러 개가 있고, 시험에 관한 업무, 시험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말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이라는 거 있죠. 우리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요거 우리 채색한 한번 해주시고, 요거 좀 잘 나오는 편이라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4가지 기관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간단하지 않고 좀 많은데,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한국부동산원 이런 데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든가 민법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 민법상 만들어진 법인, 그리고 이제 국장이 인정하는 뭐 기관이나 단체 뭐 이런데, 아무튼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모니터링 업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모니터링은 광고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관찰하고 감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니터링인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누구들이 가입하는 단체예요? 개공들이 가입하는 단체인데, 여기다가 모니터링을 해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라 그러면 봐줄 사람 다 봐주고 뭐 이런 어떤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란행위 신고센터 있는데, 이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원칙적으로 누가 운영해야 되냐면 국장인데, 이거를 한국부동산원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 얘도 채색을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검증 체계의 구축 운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전 건 다 컴퓨터로 한번 검증을 해서 이게 업인지 다운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시세대로 신고 들어왔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원칙은 국장이고 현재 누구한테 위탁을 하고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이고요. 전자계약 시스템 얘까지 채색 한번 좀 잡아주시고요. 현재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냐면 한국부동산원이에요.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이 여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나만 드려볼 건데, 5초간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답변해 주세요. 한국부동산원은
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받을 수 있다 없다? 5초간 생각하고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한국부동산원인 교육에 관한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다 아니면 없다? 5초 지났는데요. 응? 없다 아니면 있다? 여기 한국부동산원인 공공기관에도 들어가지만 공기업에도 들어갑니다. 공기업. 그래서 여기에도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업무도 다 위탁받을 수 있어요. 모든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이 다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요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얘네를 정답 처리를 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 애를 가지고 무슨 뭐 개공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면 그건 한국부동산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또 공기업에 들어가고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이 모든 업무를 다 위탁받을 수 있다. 자, 행정수수료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시고 종이값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종이값. 그러니까 대관청을 상대로 무슨 값을 내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종이값인데 6번에 걸쳐서 이제 종이값을 내요. 첫 번째 이제 언제 내냐면 시험을 처음 볼 때, 이제 그 응시료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응시료 내면 우리가 뭘 받게 되죠? 응시료 내면 뭘 받게 돼요? 응시료 내면 막바로 자격증을 받는 거는 아니고, 그건 우리 이제 희망사항이고, 시험지를 받는 거지. 그죠? 시험지. 그리고 매 교시마다 뭐도 받아요? OMR 카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했을 때 나중에 뭐도 받는 거죠? 자격증까지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빼서 이거 필기 안 돼 있으시면 최초 자격증 교부 비용까지 포함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고요. 최초로 자격증 교부 비용을 포함해서 응시료를 우리가 이제 납부하는 거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 3일 날 지방선거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뭐 잘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뭐 신문 방송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바빠서 뭐 많이 기사 못 보셨을 텐데 서울의 일부 지역에 이제 무슨 종이라 그러죠? 투표용지. 투표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일부 투표도 못하고 뭐 잠실 같은 데는 10시까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점거하고 있대요. 한 6천 명 정도가.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소외가 느껴졌냐면 2002년도에 우리가 이제 13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2002년도에 이제 있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응시 인원이 보통 한 60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응시율이 한 뭐 66, 66 이 정도 응시 때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원서 내잖아요. 그러면 한 66 정도 전후로 이렇게 시험을 실제로 보러 와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장에 안 오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시험장에 안 오면 시험지를 굳이 100% 인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한국한빌록공단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회였었는데 13회가 얘네가 60%만 인쇄를 해놓은 거예요. 시험지를 60%. 왜? 올해도 한 그 정도만 올 거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가령 한두 개 정도 모자라면 그 시험지 그냥 뭐 복사해서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제 60%만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근데 그 13회 뭐 요때가 부동산 경기가 막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신장할 때였거든요. 좋았을 때요. 그래서 고해 응시율이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요? 96%. 이게 이제 기록이 있는 거야. 96% 응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당장 뭐가 이제 부족해? 시험지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나 생각을 해봐요. 한 교실에 이제 일단 들어오지 말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뭐 낸 사람들이니까. 응시료를 낸 사람이니까 들어오라고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지를 나눠줘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우측부터 나눠줬다. 예, 그러면 한 3줄 정도 나눠주고 한 2줄은 시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지 없는 사람은 나가라고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9시 정각에 시험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시험지 받은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들은. 응? 이 못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또 대처했냐면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다들 어른인데. 그러니까 남들은 옆에서 풀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감고 있었겠냐고, 그 사람들이. 어? 당연히 뜨고 있었겠지. 내가 왜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문을 닫고 있냐, 뭐 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막 공부를 하라고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눈 뜨면서 이렇게 힐끔힐끔 본 거예요. 이렇게 옆에 사람들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신경 쓰이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시험지가 도착한 게 아니라, 시험지는 애초에 인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30분 정도 안에 그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시험을 보잖아요. 그 학교 복사기를 가지고 복사한 거야, 시험지를.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 한 2줄 정도는 몇 분 늦게 시작을 한 거야. 30분 늦게. 자,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무슨 시간이 끝났냐면 먼저 받은 사람들 시험 시간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험을 보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조용히 나갔겠어요? 아니면 좀 막 시끄럽게 하고 나갔겠어? 이 사람들도 이제 당한 게 이제 생각이 난 거야. 뭐가 당했냐면 자기들 시험 볼 때 왔다 갔다 하고 뭐 와서 이렇게 뭐 나왔나 보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열받을 거 아니야. 시험지 뭔지 본 사람, 이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면서 나가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갔겠어요? 그거 계산 문제, 그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 3번이지? 막 서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간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이 늦게 시험을 본 사람들 귀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시험을 망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시험을 망친 거죠. 그래서 그 해 시험에 그 합격률도 되게 떨어진 데다가 이제 엄청나게 지금처럼 막 이제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집단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해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겠어요. 1인당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응? 100만 원보다는 조금 높아. 200만 원. 1인당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송에 들어온 사람만. 다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일이 2002년도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2026년도에 이제 이건 지방, 뭐 시험하고 상관없고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진짜 공무원들이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이게 좀 문제가 많다. 49%만 투표용지를 인쇄해놨대요. 49%. 정확하게 뭐 50%도 안 된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누가 당선된지는 아시죠? 네, 근데 그 지금 당선된 그 시장 말고 다른 그 시장이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쯤 나라 아마 쪼개졌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한 6천 명 정도, 8천 명 정도 점거하고 있는데 다른 시장이 됐으면 난리 났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시험지는 어떻게 인쇄해 놔야 된다. 에? 넉넉히가 아니고 100% 인쇄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응시율이 몇 %가 될지 지네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 일을.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낸 사람만큼은 인쇄를 해놔야 되는 게 맞아. 예? 아니, 원서 낸 사람, 그러니까 돈 낸 사람만큼은 당연히 내놔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기차 예매를 했는데 오늘은 탑승률이 뭐 한 90%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좌석을 10%를 빼놓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소송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 뭐 투표하러 갔다가 뭐 투표 정시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요거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준비할 때 시험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하면 돼? 소송하면 돼. 근데 2002년도 1인당 2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지금은 1,000만 원 넘게 달라고 할 것 저 청구해야지.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교부 비용 포함한다라는 거.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에 제자, 재교부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돈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교부는 돈을 안 내는, 여기 응시료에 포함이지만 분실 훼손에 의해서 다시 교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 뭐 이런 데, 이 개설 등록 신청하면 관청에서 무엇을 만들어 주죠? 등록증, 등록증값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재교부, 제자 들어가면 무조건 수수료 내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뭐 있는데 얘는 얘를 좀 잘 내는 편이에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해요? 조사무소, 시군구.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냐 그러면 조사무소 무슨 조례, 시군구 조례로 우리 보수를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무튼 여기 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시도지사는 협회의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무 교육을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거는 일단 맞죠? 네? 실무 교육을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거 맞잖아. 근데 만약에 이 주어 자리에 국장이나 등록관청을 주면 어때요? 틀리는 거지. 왜 틀리냐면 실무 교육은 누가 주관하는 교육이에요?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교육이니까 요 주어 자리에 이제 함정 걸리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에다가 맡기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교육에 뭐 업무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국장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인력 전담 조직 갖추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뭐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 뭐 이런데. 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우리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위탁할 수 없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이 협회라는 곳이 개공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는 단체니까 내부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4번 폐업 신고. 우리가 폐업 신고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종이 형태로 받는 거 있다 아니면 없다? 없다. 폐업 신고하면 종이 형태로 받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납부 사항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휴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유는 아니다. 5번 개설 등록 신청 시에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청, 즉 등록관청은 무슨 증을 만들어서 교부할까요? 등록증을 만들어서 교부를 할 거니까 소위 말하면 무슨 값을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록증 값, 등록증 값을 내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28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마 28 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이 포상금 제도도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 포상금은 신고 포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서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무언가를 신고해야만 돈을 주는데, 그 신고 대상, 즉 포상금 지급 사유가 8개가 있죠. 한번 좀 보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했다. 그럼 이거 소위 무등록 중개업인데 이거 몇 년 몇 천짜리예요? 3년 3천. 이거 이제 3년 3천이라는 거는 범죄로 본다는 거죠. 범죄로 본다. 그 다음에 부정하게 등록했다. 부정 등록도 몇 년 몇 천? 3년 3천에 들어가고, 양도대여, 뭐 양수대여 뭐 이런 것들 전부 몇 년 몇 천? 1년 1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년 3천이랑 1년 1천에 형벌이 있다는 건 다 범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5번 개공 아닌 자가, 요 아닌 자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표시광고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요거 몇 년 몇 천이냐면 1년 1천인데, 얘 특별히 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얘는 뭐는 주는데 포상금은 주는데 무슨 행위는 아니고 교란 행위는 아니고,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는 포상금 지급 사유에는 들어가나 우리 교란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6번째 시세의 부당한 영향, 시세 조작하는 행위. 요거 몇 년짜리예요? 3년 3천짜리고요.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 중개를 못하게 하고 제한하고 뭐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이것도 3년 3천에 들어가는 범죄 행위고,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몇 년 몇 천이냐면 3년 3천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 5번에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 전부 올 교란 행위에 들어가고요. 요거 하나만 교란 행위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건이 있는데 이 지금 요건은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 8개 중에 하나가 해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뭐 되기 전에 신고 들어와야 돼요. 발각되기 전에. 그 말은 행정기관에서 먼저 알고 있는 건이다. 먼저 알고 있는 건이다. 그러면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돈 주는 건 없고 적극적으로 뭐를 해야 돼. 신고나 고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검사가 요 결정을 했을 때 이제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요 결정이 뭐예요? 공소 제기. 공소 제기를 이제 기소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는 뭐죠? 기소유예 이런 결정을 하였을 때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을 때 뭐를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공소제기랑 기소유예 결정은 검사에 의한 유죄 결정이다. 신고기관으로는 등록관청이나 아니면 수사기관 그리고 신고센터 뭐 이렇게 되죠. 신고센터는 원칙 누구 운영하고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방금 전에 우리 원칙은 국장이 운영해야 되고 누구한테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요. 한국부동산원. 신고기관은 요렇지만 지급하는 관청, 돈을 주는 관청은 무조건 누가 줘야 돼요? 등록관청.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재원 자체를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달리 말하면 등록관청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시, 군, 구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지급액은 건당 50만 원이고요. 50만 원 이내 지급한다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내라는 말은 여기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100분의 50 이내에서 뭐 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지급액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급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급기한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먼저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지급해야 된다. 1개월. 여기다 별표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건당 50만 원이에요. 뭐 큰 돈은 아니니까 얼마 안에 주겠다는 거. 1개월. 근데 우리 부신법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부신법상의 포상금은 뭐 한 날로부터 2개월일까요? 접수일. 그러니까 지급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죠. 요거 차이점 잘 좀 구분하시고 지급하는 방법에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공동신고가 들어온 거니까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균등, 배분, 지급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균등 배분한다라는 건 똑같이 논아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논아 받을 사람들이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는 건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가 사다리를 타서 뭐 우리 걸린 사람이 모두 받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면 그 합의된 방법대로 줘도 된다?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된다. 왜냐면 어차피 자기들이 받을 거고 자기들이 합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2건 이상의 신고. 이거는 동시에 아니면 이시에 시간차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시에 시간차가 있었다는 뜻이니까 이때는 누구한테 포상금을 줘야 돼? 최초 신고자 혹은 최초 고발자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포상금 지급 여부 판단 관련해서 수사기관 이제 경찰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응? 없다. 무혐의니까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포상금 지급 사유는 범죄여야 주는 거니까. 그리고 검사가 이제 경찰이 검사한테 이렇게 보내는 걸 송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또 다시 이제 그 수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또 떨어졌다.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거고 불기소도 못 받는 거죠. 불기소라는 게 뭐예요? 기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럼 뭐하고 뭐에만 받은 거예요? 공소제기하고 기소유예. 검사가 법원에 보내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소. 이 공소제기의 준말을 이제 기소라고 하고, 요 기소했다면 법원에서는 누가 근무하냐면 판사가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문에 판사가 이렇게 나오면, 판사가 뭐 어떤 결정을 했대. 심지어는 무슨 판결을 내렸대.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포상금이 나온다. 그 왜 나온다? 무죄 판결인데 검사가 뭐 했으니까? 기소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출제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하시고, 유죄든 무죄든 집행유예든 선고유예든 아무튼 판사한테 넘어갔다 이러면 무조건 포상금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검사 기소 독점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사재판은 검사가 뭐 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검사 이 말을 아예 그냥 생략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 이 말만 나와도 포상금은 지급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출로 넘어갈게요. 포상금은 건당 얼마로 한다 그랬죠? 50만 원으로 한다. 그래서 50만 원 이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요 이내라는 단어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50만 원과 50만 원 이내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3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여기 다시 한번 별표 해줄게요. 지급해야 한다. 포상금은 무조건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4번 질문은 별표 하나만 좀 하고 들어갈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이러면 줄 돈 얼마? 50만 원. 근데 2명 이상이 같이 신고 들어왔대요. 그냥 2명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신고했대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주면 되는 거죠? 25만 원씩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인 이상 공동 이러면 뒤에를 균등 배분으로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도 별표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그럼 이 줄 돈 얼마? 50만 원. 건수가 한 건이니까 50만 원인데, 이번에는 2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왔거나 고발이 됐대요. 그러면 건수로 2건 잡혔다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차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시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균등으로 받으면 안 되고 여기를 뭐로 받아야 돼? 최초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는 요 이시에 신고 들어온 거는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합의하면 안 돼요. 합의는 어디에서 합의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한쪽에 몰아주는 합의는 위에서나 가능한 거고 아래에서는 합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래에서는 합의가 안 돼? 그냥 먼저 신고한 사람한테 주라고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6번째,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대여한 자든 받은 자든 둘 다 신고 대상인가요? 양도 대여 받은 사람, 대여한 자 다 신고나 고발의 대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에다가 별표 한번 해요. 부정하게 등록했대. 그러면 부정 등록이면 일단 포상금 지급 사유이고 아니고? 이고. 근데 지금 이 말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잘라 먹었냐면 누가 뭐 했다라는 지금 표현을 잘라 먹었죠.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 케이스. 이거는 왜 줘야 되는 거야? 유죄든 무죄든 이런 판결을 받았다. 이 얘기는 이 전제가 뭐냐면 이 재판이 열렸다는 건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열렸다 이 말 전제는
검사의 뭐가 있었다고 보는 거야. 기소, 검사의 기소를 전제해야만 이런 어떤 그 과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든 유죄든 아무튼 포상금은 지급된다. 판결이 떨어지면. 8번째,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를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뭐 했대요? 무혐의. 이러면 지급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고. 9번, 개공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 그러니까 시세 조작하는 행위도 포상금 지급 사유 맞죠? 이러면 지급 대상이다. 10번에 보면 그 흔하게 이제 뭐 직접 거래라든가 아니면 뭐 쌍방대리 그리고 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뭐 이런 것들 주면 되게 흔하게 있는 일들이라서 포상금 지급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는 11번 여기 보면 광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광고. 그러면 광고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누구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를 포상금을 주죠. 개공 아닌 자가. 근데 이 광고는 누가 하는 광고인지 보세요.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를 했대요. 누가? 개공이. 이건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이 개공이 하는 이 소위 말하면 허위 뭐 이런 그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만 건씩 쏟아지는데 이거를 무슨 제조로 포상금을 지급하겠냐고요. 이건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하는 광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개공이 하는 광고, 어떤 광고든 간에 개공이 하는 광고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누가 광고해야 그게 포상금 지급 사유라고 그랬죠? 개공 아닌 자가 해야 그게 포상금 지급 사유다. 그거 주의하시고. 12. 검사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신고 사건에 대해서 무슨 유예를 했다 그랬냐면 기소유예. 기소유예도 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기소하겠다는 얘기니까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고. 13. 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고 광고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광고했대. 이 광고도 누가 하는 광고예요? 개공이 하는 광고잖아. 아무튼 개공이 하는 광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안 했다, 뭐 부당한 광고다, 1절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자, 이제 테마 29번으로 넘어와 볼게요.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잡으시고 제재를 한번 좀 보는데, 용어를 좀 먼저 파악을 좀 할게요. 이 용어들이 출제가 되는 용어들이라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행정처분은 뭐 아니면 뭐를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합쳐서 취소 아니면 정지. 이 중에 뭐가 좀 데미지가 좀 더 세죠? 취소가. 그래서 취소는 이따 이제 보겠지만 사전에 뭐 하고 청문하고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정지는 뭐 하지 않고 청문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만 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행정처분은 이 과벌 주체가 이 제재를 하는 관청이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그리고 이제 형벌이 있는데 이 형벌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합쳐서 뭐라 한다? 형벌이라고 한다. 형벌. 자, 그럼 이 형벌은 얘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라 그랬고요. 얘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법원, 소위 말하면 사법부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얘는 행정청, 행정부, 여기는 사법부. 왜 우리가 그 입법, 사법, 뭐 행정 이렇게 이제 3권이 이제 분리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행정부라고 하면 여기는 사법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부에서 부과하는 제재와 사법부에서 부과하는 제재는 부과하는 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과벌 주체라고 하거든요. 과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병과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된다. 그러니까 뭐 또 때리고 뭐 또 하고 취소도 하고 징역도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징역 가면서 취소 먹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또는 벌금 받고 뭐 정지 받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는
뭐 가능하다. 병과 가능하다. 자, 됐고요.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벌이잖아요. 과태료 같은 거. 이거는 행정부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도 행정부.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부예요. 그러면 특이하게 요 형벌하고 행정처분은 병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형벌하고 질서벌은 병과가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과벌 주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성격이 벌이잖아요. 얘도 뭐야? 벌이에요. 그래서 벌과 벌이라서 뭐 하지? 아니한다. 병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우리 채색별 하나만 잡으세요. 요건 좀 중요한 얘기라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하고 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벌과 벌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병과할 수 없다. 자,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요것도 과벌 주체가 동일하잖아요. 행정부 여기 행정처분 행정질서벌을 요거는 또 병과해요. 과벌 주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우리 과목에 딱 하나가 있는데 이따 뭐 다시 나오겠지만 유일하게 여기서 한번 적어 드릴게. 거래정보 사업자가 우리 운영규정이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쵸? 예. 자, 질문. 지난주 배우신 거야.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운영규정을 승인받아야 할까요? 3개월 안에 승인받아야 되고 그 운영규정에는 뭐가 포함된다? 운영규정에는 뭐를 포함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회비를 포함한다. 회비. 그 회비가 누구한테 내는 돈 뭐 이렇게 얘기했죠? 개공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내는 돈 이걸 회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승인사항인데 이 운영 규정을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열받는 일인 거예요. 내가 1년에 100만 원만 받아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거를 150만 원 먹고 2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개공으로 비유하면 뭐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돈 더 받는 걸 뭐라 그래? 금품 초과 수수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면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제재를 한번 나열을 해보면 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지정 취소. 이 지정 취소는 이거야, 이거. 행정처분. 그렇죠? 근데 장관 입장에서 봤더니 다른 애들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정 취소하면 그냥 내가 만약에 돈 많이 이렇게 받고 그냥 뭐 취소 당하고 혹은 폐업하고 이러면 특별히 손해 볼 게 없잖아. 그래서 금전적인 징벌. 그래서 뭐까지 부과한다면 과태료. 이 과태료가 얼마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냐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우리 과목에서 유일해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요게 안 되는 건 아니고 병과가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뭐하고 뭐가 병과되어진다. 처분과 과태료, 즉 질서벌이 뭐 되어진다. 병과되어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는 뭐하고 뭐만 안 된다. 벌과 벌끼리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하고 뭐는 병과할 수 없다. 벌과 벌은 병과할 수 없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가지고 그 친구의 이가 부러졌어요. 치아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집에다가 뭘 보내야지. 뭐라고? 이렇게 해서 뭐 이가 이제 부러졌으니까 뭐 치료비도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요새 학교에서 처벌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교육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일단 뭐 학교 선생님도 혼냈긴 하겠지만 왜냐면 친구를 때렸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선생님한테 일단 한번 혼났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정통신문이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집에서 엄마한테도 이제 혼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는 말로 혼났다 그러면 엄마한테는 어떻게 혼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맞았을 확률이 많지.
두드러 팼을 확률이 많죠. 그리고 이제 화가 덜 풀려가지고 이제 아빠 올 때까지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문 앞에서 현관에서 손 들고 서 있는데 마침 아빠가 온 거야. 예, 근데 아빠가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또 때렸어. 예, 근데 원래 또 때리면 안 되고 엄마한테 맞았으면 그 아빠는 좀 뭐 이렇게 좀 달래주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야? 근데 아빠도 또드러 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 맞고 누구한테도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엄마 아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처벌받는다라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요. 뭐하고 뭐는 병가하지 아니한다. 벌과 벌, 나머지는 병가할 수 있다. 요거 출제가 곧잘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재의 종류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형벌은 몇 년 몇 천, 몇 년 몇 천에 있죠? 3년 3천, 1년 1천. 이 중에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우리 제재의 수위로 보면 3년 3천이 좀 더 세고, 사유는 이따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행정처분은 전체 5개가 있는데 자격 취소가 무슨 취소로 돼 있어요? 기속. 기속이 무슨 말이에요? 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는 뭐 그동안 우리 36번 시험을 보는 동안에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애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해서 뭐를 뭐 하겠다? 자격을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지정 취소라는 게 있어요. 지정 취소는 또 성격이 무슨 취소로 돼 있죠? 재량. 재량이라는 건 뭔 말이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현재 10개 내외 전국에, 그러니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그래서 적발되는 족족이 다 취소하면 이거 우리 개공들이 많이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격정지는 무슨 처분이다. 재량, 뭐 봐줄 만한 일이 있으면 봐준다. 요거 2개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잘 연결해 주시고, 등록 취소는 상황에 따라서 적발된 게 뭐냐에 따라서 기속과 재량이 다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기 좀 제가 이거 잘못했네. 여기다 해야 되는데 요거 좀 바꿔주시고, 지정 취소에다가 별표해야 되는데 여기다 했다. 이거 지울 것까지는 없어요. 자격정지도 그냥 이렇게 두시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자격정지, 업무정지 둘 다 재량인데, 얘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라는 거 중요. 소공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격정지는 온리 소공만. 그러니까 누구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공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업무정지는 누구만 먹는 거야? 개공만.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면, 개공은 무슨 정지 안 먹고, 자격정지 안 먹고, 대신 또 소공은 업무정지 안 먹겠지. 그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 과태료, 달리 말하면 행정질서벌은요, 얼마짜리 있어요? 500짜리, 100짜리. 이 중에 가장 경미한 제재.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얼마짜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장 뭐한 거다, 경미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벌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잘못하면 누구랑 누구를 같이 처벌하는 제도가 양벌이에요. 고용인이 잘못하면 누구랑 누구를, 고용인과 개공을 같이 처벌하는 게 양벌인데, 요게 무슨 규정이 있대요? 면책. 면책은 언제 면책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주의 감독을 게을리 했대요? 아니면 안 했대? 안 했다. 그럼 면책이 되는 거죠. 여기도 과태료에서도 보면 중개부지원과 관련해서 고지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중개부지원은 어디 가서 고지해야 되죠? 현장에 가서. 뭐라고 고지해야 되죠? 저는 중개부지원입니다. 이렇게 고지해야 되는데,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예요? 500 과태료. 근데 이것도 면책이 있고요. 뭐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평상시 교육을 잘 시켜라 뭐 이런 어떤 측면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뭐에다가 잘 체크하면 된다 그랬죠, 제가? 확인 설명서에 무슨 난, 확인 설명서에 무슨 난에, 응? 확인 설명서에 무슨 난.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기본, 세부 뭐에 들어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이거 그 중개부조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고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이에요, 하단이에요. 하단이야. 맨 밑에 있어, 맨 밑에. 그리고 그 난의 이름이 뭐예요? 현장 안내난이라는 난이 있지. 한번 적어드릴게. 세부 확인 사항 중에서 현장 안내 난이라는 난이 있어요. 요 난이 있거든. 이게 신설된 난이에요. 이 난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돼. 체크. 의무가, 이거 의무예요.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그 중개부조원이 현장 안에 했다 그러면 개공이 물어보는 거야. 너 현장에 가서 고지했니? 라고 물어보고 했어요? 그러면 뭐에다가 체크? 했음에다가 체크.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했다고 체크하고 밑에다가 이제 뭐 써놔야지. 뭐라고 써놔야 되겠어? 응? 뭐라고 해야 돼? 안 했으면 하고 체크하면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게을리한 거잖아. 뭐라고 써놔야지. 뭐라고 써놔야 돼? 그러니까 주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도 혼내키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다음부터는 꼭 뭐해? 현장에 나가서 고지에 대해 너 한 번만 더 고지 안 하면 막바로 뭐야? 해고할 거야.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행정관청에서 개공의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최소한 뭘로 같이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500과태료로 같이 처벌받지는 않는다. 요거까지만 좀 볼게요. 대상자 비교. 개공은 형벌 대상 된다 그랬죠? 예, 그 다음 과태료도 대상되고 행정처분도 대상이 되고 소공도 형벌, 과태료, 행정처분 모든 처분의 대상, 모든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자, 중개부조원은 안 되는 안 되는 대상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거. 중개부조원은 뭐와 뭐의 대상만 되냐면 형벌과 과태료, 고지 의무 같은 거 위반하면. 근데 뭐는 대상이 아니야.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에요. 얘 왜 행정처분의 대상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거래정보사업자도 모든 제재의 대상이 다 되고요. 협회, 올해는 이제 이 협회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중요하죠. 협회는 협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형벌을 받진 않아요. 과태료의 대상이 돼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뭐 개선명령 위반, 시정명령 위반, 또는 뭐 지도감독 불응,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과태료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의 대상은 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볼게요.